자, 외상성 백내장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상에 의한 백내장이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상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뜻이죠. 자, 42세 남자 환자인데요. 왼쪽 눈에 2년 전부터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오셨어요. 군대에서 왼쪽 눈을 찔려서 다친 적이 있고 그때 이후로 시력이 점점 떨어진 거죠. 외상성 백내장을 의심케 하는 그런 히스토리입니다. 자, 왼쪽 눈에 보면은 N3, C4, P4 백내장이 꽤 이제 C하고 P가 굉장히 시력 저하를 많이 유발하고 눈부심을 유발하고 특히나 그 부위가 중심에 있다면 시력 저하가 심할 수 있습니다. 굴절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고도근시, 초고도근시에 가까운 원래도 눈이 좀 나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눈도 그런 경우에 보통 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은 백내장이 심하지 않았고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오른쪽 눈은 백내장이 더 진행된 뒤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왼쪽 눈을 수술을 할 때 시력을 좋아지게 하면 양쪽이 너무 시력 차이가 나서 짝눈이 너무 심해져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거리감도 떨어지게 되고 안경도 쓸 수가 없고 그런 경우는 한쪽 눈에 콘택트 렌즈를 껴야 되는데 콘택트 렌즈 끼는 게 불편하신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눈은 시력 교정을 통해서 시력을 좋게 하고 반대쪽 눈은 백내장이 심하니까 당연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을 같이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눈에 홍채 손상이 됐기 때문에 홍채라는 건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손상이 돼도 빛번짐도 많이 생기고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종류의 렌즈 타입이 좋을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오른쪽 눈은 정상적인 홍채를 가지고 있고요. 왼쪽 눈은 홍채 크기가 일단 조금 더 크죠. 오므려지는 기능이 조임근이 좀 기능이 손상을 받은 겁니다. 특히 이쪽 부분은 괜찮은데 이쪽 부분이 손상이 돼서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빛번짐이 일단 빛이 새니까 또 생길 수가 있고 렌즈 종류에 따라서 또 빛번짐이 더 심할 수도 있고 또 가까이 보는 기능이 결국 홍채가 이렇게 오므려져서 홍채가 작아지면 가까이가 더 잘 보이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안 줄어들기 때문에 시력이 특히 근거리 볼 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중심부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특히 제일 중요한 황반 부위가 꺼멓게 먹구름이 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빛번짐도 심하고 시력 저하, 글씨 보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전방 깊이가 3.82 각막 두께를 빼면 3이 넘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이 이렇게 도수가 심한 경우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오른쪽에는 선택했고 이보 ICL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은 고도근시였고 특히나 초고도근시에 해당할 만큼 눈이 나빴기 때문에 눈속 공간이 충분해서 이보 ICL 그리고 토릭을 사용을 해서 난시와 근시를 교정을 했고요. 왼쪽은 이 홍채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동공이 완벽하게 반응성이 좋지 않고 크기도 약간 커져 있고 한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빛번짐이 더 많겠죠. 그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42세고 가까이가 중요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근거리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거리의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런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한 렌즈로 회절형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클레리온 페놉틱스 이 동공 크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원거리, 근거리 시력을 잘 내줄 수 있는 렌즈였기 때문에 저는 이 렌즈를 선택했고 다른 렌즈를 선택해서 빛번짐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예를 들면 퓨어시라든지 또는 아이엔스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굴절형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 근거리 시력이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빛번짐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크기면 빛번짐은 감내할 수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반대쪽 눈은 동공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빛번짐은 적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완벽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외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만약에 정 불편하면 렌즈를 빛번짐이 적은 상태로 교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가까운 시력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돋보기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했고 처음에는 좀 빛번짐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점점 적응이 되고 시력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망막 상태를 보면 중심부에 이렇게 꺼멓게 보였던 게 깨끗하게 없어지고 시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수술 후 1주째는 오른쪽은 시력 교정을 했으니까 아주 잘 보이고 왼쪽은 가까운 데랑 중거리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빛번짐이 좀 있지만 아직 초점이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시력은 보면 잘 나와요. 여기 보면 원래 도수는 잘 맞춰져 있고 오른쪽은 손가락 보는 안전 수지, 그리고 왼쪽은 0.03이었는데 교정도 되지 않았죠. 0.4에서 5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른쪽 눈 나은 시력 1.2, 왼쪽은 1.0까지 시력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고 중간거리 J4, 근거리 J4 아직은 좀 시력이 J2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만족스럽게 수술을 잘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환자분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셨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린 그런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